제가 앞서 올렸던 영상 중에 보면은 이제 CAD 하나로 뭐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할 수 있다라고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은 한 대학교 1, 2학년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영상을 시청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4학년이 되셨던가 졸업을 해서 기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그분들에게 좀 더 적합한 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교적 자격증에 관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뭘 알려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 초단기 학습법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맞다고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는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주와 습관을 통한 자격증 합격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끈기 있는 꾼이 되어라, 꾼기입니다. 오늘은 좋은 습관, 범주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범주화를 설명드리기에 가장 좋은 예시가 자격증 시험인 것 같아서 오늘 예시를 자격증 시험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 기기기사를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 이 플랜과 공부 방법을 같이 적용을 해보면서 알려드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제가 어떻게 6일 만에 취득을 했는지가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플랜 창을 띄워드리고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랜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요. 다른 기계기사 시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일반 기계기사 시험은 총 5가지 과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책을 사서 대단원을 한번 확인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총 5과목으로 나뉘기 때문에 뭐 재료, 열, 유체, 유압기기, 동력학 이 정도 식으로 정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5가지 과목을 하루에 한 과목씩 끝내는 플랜인데요. 이 5가지 과목을 하루에 한 과목씩 끝내고 나서 마지막 이 복습하는 걸로 하루를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총 6일 동안 공부를 해서 일반 기기기사 필기를 합격을 했고요. 실기 공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신다면 다음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이 플랜이 효과적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플랜이 적용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계 관련 학과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좀 그 분들에게만 먹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전 처음부터 공부를 해서 6일 만에 딴다고 치면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플랜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기계 관련 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랜이고요. 완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따라해서 합격한다는 보장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깊숙이 공부하지 않고 벼락치기로 공부해도 되는 거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바로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제가 지금 알려드릴 공부 방법은 이제 이론을 딱 봤을 때 이거 좀 예전에 봤던 내용인데 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하실 수 있어야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올렸던 영상 중에 보면은 이제 CAD 하나로 뭐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할 수 있다라고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은 한 대학교 1, 2학년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영상을 시청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4학년이 되셨던가 졸업을 해서 기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그분들에게 좀 더 적합한 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랜 보시면 하루에 한 과목씩은 꼭 끝내야 되는 이 플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냐? 보통 기계기사 책을 보시면 이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께를 어떻게 6일 만에 해결을 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것이 바로 기출문제부터 보는 겁니다. 최신 기출문제부터 그 뒤로 나왔던 시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거죠. 저도 경험했지만 최신 기출문제를 보고 처음에 그냥 풀어봅니다. 이미 4학년이 되고 나서 이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면은 풀 수가 없어요. 공부를 꽤나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괜찮겠지만 저처럼 이제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2, 3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머리에서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한번 공부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론을 다시 한번 보면은 기억이 새록새록 나기 시작을 합니다. 만화 데스노트를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주인공이 기억을 다 잃었는데 책을 만지는 순간 다시 기억이 돌아오죠. 살짝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예 다 까먹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그때 어떻게 이거를 기억을 했고 공부를 했는지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게 됩니다. 저희는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아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플랜이 맞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공부했던 사이클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제일 먼저 기출문제로 넘어가서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풀어보세요. 몰라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 끝내고 나서 채점을 해봅니다. 완전히 다 틀리진 않아요. 몇 개는 맞기도 하고 또 그런 신기한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몰랐던 내용들을 앞으로 넘어와서 이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 내가 기억했던 건데, 이거 내가 옛날에 했던 건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수월하게 되죠. 처음에 문제를 풀게 되시면 이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30분 안에 못 풀고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 넘어와서 그 이론들을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회차 기출문제를 풉니다. 그럼 이 다음 회차 기출문제를 풀면은 똑같은 문제가 몇 개 나와요. 그럼 그 똑같은 문제가 몇 개 나왔을 때 또 풀 수 있게 되죠. 그럼 이때는 2시간보다는 좀 더 짧게 이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몰랐던 내용들이 나오면은 앞으로 넘어가서 이론을 다시 공부를 하고, 이 이론을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회차 문제를 또 풉니다. 그럼 또 그만큼 시간은 줄어들고 점수는 올라가고, 뭐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 사이클을 하루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래 걸리셨다고 상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 가면은 어차피 계속해서 시간이 줄어들고 맞는 것들은 점차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범주화를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한 몇 회차 푸시다 보면은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비슷한 문제들은 왜 비슷할까요? 바로 똑같은 공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건데, 그럴 때 그 비슷한 공식을 옆에 메모를 합니다. 그렇게 메모를 하고 나서, 그리고 다음 회차 문제를 풀 때 내가 메모했던 그 범주화된 공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보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 사이클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 메모에 대한 범주화가 점차 늘어나게 되죠. 범주화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이 공식들을 여러 개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식들을 여러 개 모으다 보면은 나중에 다음 기출문제를 풀 때는 또 시간이 줄어들고 맞는 것도 많아지고, 이 습관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도 그때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계속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화, 범주화를 시켜서 만들어 나갔던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범주화라는 단어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뭐 처음부터 난 이렇게 범주화를 해야 돼 이랬던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습관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하나가 좀 자격증에 대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자격증 시험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60점만 넘기면 합격을 시켜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만 가지고 나는 60점만 넘겨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좀 이것도 납득이 될 수가 있는 게, 보통 보시면은 어려운 문제 한 2-3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새로운 유형 한 2-3문제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려운 문제 하나도 못 풀고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 하나도 못 풀게 된다면 그래도 이미 70점을 넘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머지 내가 아는 문제들을 확실하게 풀고 넘어가기만 한다면 60점은 넘길 것이고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취득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너무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시지만 않으면은 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 또한 줄어들고 자신감도 넘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6일을 공부한다고 치면은 사실 이건 학교 다니면서도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6일 플랜이 가장 적용이 쉬운 게 바로 1회차 시험이고요. 1회차 시험이 보통 3월 초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겨울방학 막바지 6일 동안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2회차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2회차도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2회차는 5월에 시험을 봤는데 그때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날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운 좋게 쉬는 날들이 겹쳤습니다. 어린이날이 있었고 석가탄신일이 5월로 넘겨져서 뭐 그게
한 주가 거의 다 쉬는 날이었나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금요일은 저는 공강이었기 때문에 월요일만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회차 때도 이 플랜을 적용을 시켰었는데요. 간단하게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월요일은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화수목금 토까지는 학교를 안 갔습니다. 월요일 날은 재료역학을 공부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역학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공강 시간에 공부를 하고 좀 더 집에 가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대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월요일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동기가 와서 그러는 겁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서 공부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동기의 얘기 때문에 저를 더 불붙이게 됐던 것 같고 막상 월요일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승산이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플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과탑 여러 명 친구들이 방학 동안 공부해서 합격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일주일 만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때 또 자신감이 붙어서 실기 때도 또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똑같은 사이클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작은 성취감 때문에 자신감이 좀 생기게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기간에 취득을 해서 자신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주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마치자면요. 이 범주화가 오늘은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회사에 가서라든지 대회를 준비한다든지 뭔가를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범주화를 하면서 메모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메모 책자 하나가 나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저도 느꼈던 게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자격증 시험도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공식으로 대입을 해서 시간을 단축을 시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해결책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은 이 일을 좀 더 빠르게 해결을 함으로써 일의 능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많이 느꼈었고 지금 사업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범주화 습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범주화라는 것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지만 사람은 또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메모를 하는 습관도 중요해서 이 메모를 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메모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망각의 동물을 이길 수 있는 메모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작은 성취감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자신감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기사 자격증만 취득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영어 공부도 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 적성 검사라든지 뭐 면접 준비라든지 자기소개서도 쓰셔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 자격증 취득에서 좀 시간을 줄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촬영했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격증 취득에서 시간을 좀 더 줄이시고 다른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성공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